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로 보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지도와 이제 두 번째 지도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군 최대 남침선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기습적인 남침에 의해서 이제 여기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지도는요,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전선까지 또 진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6.25 전쟁의 어떤 전개 과정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7.2 프로젝트 교재를 보시면은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의 내용들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나열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개 과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매회 출제되기에는 이게 그 범위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 이게 출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6.25 전개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옆에 보이시죠? 이 내용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그리고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바로 함락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밀리냐? 바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자, 거의 뭐 이제 적화 통일이 거의 이제 눈앞에 두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군과 우리 이제 당시 또 학도병들의 이제 활약에 힘입어서 이제 막아내게 되죠. 그 학도병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가 있었죠. 포화 속으로 한 영화. 아십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막아냅니다. 자, 이때 이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가지고요, 어떤 북한의 어떤 남침을 불법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군사적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유엔군을 16개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보내게 되지요.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총사령관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임명이 되고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또 서울을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이게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진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압록강 전선까지 와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주의의 어떤 승리다라는 것까지 왔는데, 자, 이때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개떼처럼 밀려오는 중국군이 옵니다. 이게 이제 뭐 사람의 어떤 머리가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밀려 내려오니까 이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사후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흥남에 있던 우리 부대가 또 철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의 전투들이 계속 오고 가는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때 단기전으로 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빨리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소련의 제의로 휴전 협상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공산권 국가였던 이제 소련과 북한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래 가면 이제 불리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휴전 협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진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아이콘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승만은요, 그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다라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또 피해를 입게 된 어떤 하나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제를 피해서 이제 직선제로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직선제로 또 개헌을 또
그 휴전 회담 중간에 이제 또 감행을 하게 되죠. 예. 어찌 보면 이 휴전 회담 반대에 대한 부분은요, 물론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휴전 협상을 2년여에 걸쳐서 했고요. 결국 1953년도에 결국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위기도 있었지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요. 일단 그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이제 메가더 장군이 말 그대로 이제 좀 과감한 어떤 그 공격을 감행하려고 시도합니다. 뭐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중국의 연안을 아예 만주를 만주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연안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던 트루먼이 유엔 총사령관이었던 이제 메가더를 해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또 명언을 또 남기시기도 했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위기였어, 휴전 협정 중에 위기였었고요. 두 번째 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게 됩니다. 예, 공산당 반대를 외치는 그 포로들을 석방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 그 국제법상에서는 포로는 전쟁이 종료된 후에 본국으로 반드시 송환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방공포로를 막 석방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북한군과 유엔군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휴전 협정을 맺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49번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아까 제 첫 번째 지도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고 인천 상륙작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압록강 전선까지 진출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몇 번 보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28 서울 수복과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이라든가 휴전협정 조인을 두 번째 지도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49번의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